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요때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내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TV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소득과 함께 월 변제금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계비를 이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를 원용을 했는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60%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 생계비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최저 생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이렇게 있고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이 중위소득의 60% 수준입니다. 1인 가구면 올해까지는 105만 원이었거든요. 한 4만 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이제 109만 6천 원 정도가 됐고 2인은 이제 80만 원 정도 오르고 3인, 4인은 292만 원 그리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제 가구를 올리는 겁니다. 인정 생계비가 이제 가구 규모에 연동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으시려면 결국 부양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형제, 자매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되고요.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에서 소득이 이제 없고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런데 이제 그 예외적으로는 직계 존속이 60세가 넘거나 비속이 이제 미성년자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 사실을 소명을 하면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없거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에 이제 미성년 자녀 둘이고 이제 배우자가 한 명 있으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둘 중에 얼마만큼을 자기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느냐인데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이제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이 이제 신청인의 70%에서 130% 사이면은 배우자 밑으로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명씩 나눠 가지게 되죠. 4인 가족의 경우는. 그러면은 자기의 부양가족으로는 자녀 한 명만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면 그 부양비를 이제 반씩 나눠서 가지는 거죠. 근데 배우자의 소득이 만약에 70%에 미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배우자는 자기의 지출을 자기 소득만으로 이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 둘을 온전히 자기의 이제 부양가족으로 하고 본인은 그러면 3인 가구가 되는 거죠.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에서 130%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때 자녀는 다 상대방의 부양가족으로 편입되고 본인은 1인 가구의 생계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법에서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피부양자의 연령이나 수, 거주지, 물가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사건 처리 지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증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재량의 여지가 워낙 컸고 재량의 여지가 큰 만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무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새로 개정됐어요. 여기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부양가족으로 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거의 받아주지 않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도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어찌됐든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경우를 만든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장기간 취업 활동을 못해서 아예 경제 능력이 없다든가 뭐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자녀 양육 부담도 크다 뭐 이런 사정이 소명되면 그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양가족은 이 정도이고요. 생계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실무준칙에서는 생계비 산정에 이제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비를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산하도록 이제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기존에도 묵시적으로는 인정을 해주던 게 완전한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제금이 이제 한번 정해지면
변동 없이 3년에서 5년 쭉 변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면책받는 비율이 높지 않고 당장 인가만 받으면 좋으실 것 같지만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이제 최대한 그 생계비를 많이 높여 놓으셔야 되고, 물론 다른 노력은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요때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생계비가 작년보다 다만 몇만 원이라도 높아지니까 접수를 내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월 몇만 원이라도 낮아야 결국은 면책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상으로 법원 인정 생계비 2021년도 수치를 알아봤고요.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많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